오늘부터 다음 시간, 내일 모레까지 할 수업은 선형이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배가 뭐 뚱뚱하다, 날씬하다, 거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씩이나 돼가지고, 3학년 대상 수업이잖아요. 3학년씩이나 돼가지고, 뭐, 배가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 정도에서 끝날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더,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는 그런 거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형의 어떤, 한글로는 맞다는 게 생각이 안 나네. 파라미터. 선형을 구성하는 선형의 선형이라는 건 선체의 형상이에요. 배의 형상을 결정하는 어떤 파라미터. 한글로는 요목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긴 하는데. 어떤 요목을 가지고 어떤 배의 저항 추진에, 그러니까 저항 추진 성능에 대한 파라미터가 또 있겠죠. 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선체의 어떤 성능에 어떤 값에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 걸맞는 용어들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느린 배는 배가 느려요? 그러면 짐을 많이 싣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속도가 빠른 배가 있고 느린 배가 있어요. 한글로 쓸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속도가 빠른 배가 있고 느린 배가 있어요. 그럼 빠른 배는 대개 짐을 적게 싣겠죠. 느린 배는 짐을 많이 싣겠죠.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가 얼마나 뚱뚱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개론 때 아니면 선박 설계 때 배웠을 거예요. CB라고 해가지고 CB가 뭐냐면은 배가 있으면은 그 배를 둘러싼 직육면체랑 배 부피의 비율이에요. 근데 그 직육면체는 배를 가져왔죠. 직육면체는 배 전체가 아니라 배의 수면 아래 영상 이렇게 봐야죠. 배가 있으면은 배의 수면 아래를 둘러싼 직육면체랑 배의 수면 아래 부피, 배수량이랑 비율이죠. 그게 CB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배는 되게 CB가 작을 거예요. 날씬해서. 그 다음에 느린 배는 CB가 클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의 저항 특성으로 할까요? 성능 파라미터니까. 우리가 배운 게 조파 저항이랑 점성 저항이잖아요. 점성이라는 거는 마찰 더하기 형상이고, 조파 저항, 빠른 배는 조파 저항이 작을까요? 클까요? 속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조파 저항도 크겠죠. 그 다음에 느린 배는 조파 저항이 뚱뚱하더라도 속도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영향이 더 커요. 표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상하게. 그 다음 점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마찰 저항이야 뭐 배 표면의 배 표면의 면적에 비례할 거니까. 뭐 마찰 저항 잘 모르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아닌가? 속도가 빨라서 또 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CF가 이 꼴이니까 속도가 증가해봐야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점성 저항은 표 면적에 비례할 거고, 그럼 뚱뚱한 배가 표 면적이 더 크겠죠. 점성 저항 클 것 같아. 마찰 저항도 크고, 형상 저항은 볼 것도 없이 뚱뚱한 배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클 거고 얘는 작을 거다.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더 있을까요? LCB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개론 때나 배웠는데 길이 방향 부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부피가 선수 쪽에 있냐, 선미 쪽에 있냐. 되게 빠른 배는 선수를 더 날씬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뒤쪽으로 부력 중심이 가고요. 선미 쪽으로 가고, 얘는 뚱뚱한 배는 선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보자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느린 배는, 빠른 배는. 그럼 빠른 배는 뭐가 있어요? 뭐 컨테이너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객선도 빠른 편이죠. 패신저십. 느린 배는 뭐 VLCC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유 운반선들 그런 게 있죠. 중간 정도 되는 건 LNG 운반선이 있고, 군함은 빠른 편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컨테이너선은 선형이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는 빠른 배니까 그 배는 짐은 가볍고 배는 빠른 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도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가자는 거죠. 특히 이 CB 기준으로 배가 작다, CB가 작다, CB가 크다, 배가 날씬하다, 뚱뚱하다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본 그런 것들 내용이 주로 나올 겁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5장에서 원래 저항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추진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추진 얘기가 나왔냐면은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가 느려졌냐 빨라졌냐도 배 입장에서는 추진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인데 배를 그려놓고 설명을 합시다. 러더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속은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속이 있겠죠. 원래 배가 가는 속도가 라지 U라고 합시다. 그러면 프로펠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펠러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펠러 입장에서 자기가 그냥 배를 따라가는데 들어오는 유속은 어떻게 나올까요? U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U보다 UP라고 쓸게요. UP가 프로펠러보다 클까요? 배 가는 속도보다 아니면은 작을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포텐셜 유동이라면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온 만큼 뭐 배 표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든 간에 결과적으로 배에 꽁무니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면은 포텐셜 유동 기준으로 점성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포텐셜 유동에서는 여기에 정체점이 생기고요. 정체점의 특징은 뭐예요? 속도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압력만 올라가고. 여기도 여기 정체점 아니에요? 맞아요. 정체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체점 근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아마 전진 속도보다 실제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속도는 느릴 거예요. 여기 U라는 거는 저 멀리서 들어오는 속도 U랑도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U라고 들어온 애들이긴 한데 속도가 라지 U로 들어왔는데 조파 저항 때문에 파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파 저항 때문에 여기선 U로 오더라도 속도는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 또 점성 때문에 원래 U로 오던 애가 점성 때문에 또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배가 가는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 뭐 정체점이 여기 형성되는 포텐셜 유동 입장에서 정체점도 있고 조파 저항도 있고 마찰 저항도 있고 등등으로 인해서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는 원래 배의 속도보다 항상 느리다. 그런데 그러면은 UP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속도에서 몇 %만큼 느려진 정도. 그러니까 얘가 0.3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속도는 배가 가는 속도의 70%다. 0.3만큼 느려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반류비라고 하거든요. 얘는 프로펠러 입장에서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이기 때문에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돼요. 그러면 저항이 큰 배는 에너지를 많이 잃었잖아요, 유동이. 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잃었으니까 UP가 훨씬 더 작아지겠죠. 마찰 때문에 오던 유동이 에너지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UP가 훨씬 작아지니까 저항이 큰 배는
뭐 여러 이유로 뚱뚱하거나 뭐 등등 해서 저항이 큰 배는 반류비도 커진다라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류비가 커지기 때문에 추진 성능에도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5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선형이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챕터 이름을 정해놨어요. 몇 번 됐냐? 10분쯤 됐으니까 5.1장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주형계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라는 거는 기둥 주자예요. 그래서 기둥 형태의 개수인데 프리즘이 그 어떤 단면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만든 기둥을 프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있으면요. 그 배의 수면 아래 기준이에요. 수면 위는 우리가 저항 추진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요. 수면 아래에 대해서 수면 있잖아요. 수면 밑에 형상을 배 중앙에 대해서 여기가 배 중앙쯤 될 거예요. 스테이션 실. 배 중앙의 단면적을 따요. 정확히 네모나진 않겠죠. 이쪽이 좀 둥글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배 중앙에 대해서. 그러면 걔를 배 길이만큼 쭉 연장을 해줍니다. 일종의 기둥이 생긴 거죠. 앞뒤로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배 길이 L만큼. 배 길이 L만큼 만들어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 이 배를 집어넣어요. 기둥 안에다가. 그러면은 원래 기둥에 부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가 이 기둥 안에 잠긴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정확히는 수면 아래를 따서 넣었으니까 배의 수면 아래 형상의 배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부피. 그래서 그 둘을 비교를 한 게 주형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단면적을 AM이라고 하면 배 길이를 여기 AM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배 길이를 해준 게 한 기둥의 부피잖아요. 그 기둥의 부피를 배의 배수량으로 나눠준 꼴이 되죠. 5.1장에서는 이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주형계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자면은 책에서 CPF랑 CPA라는 게 나와요. 자주 쓰는 용어들인데 F라는 거는 선수라는 뜻이고요. A는 선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수 쪽의 CP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AM 배 중간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전체 기둥으로 하지 않고 앞에 반절만 놓고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뒤도 2분의 1이고. 그래서 CPF는 어떻게 구하냐? 선수 부분 배수량. 배를 놓고 가운데를 잘라서 스테이션 10번을 가운데를 잘라서 앞쪽 배수량 구할 수 있죠. 그 배수량을 얘로 해준 비율. 선비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그게 각각 선수랑 선미의 주형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고 갈게요.
다음 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주 나오는 용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선수랑 선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선미. 여러분들이 배를 보면은 얘배는 컨테이너선이라서 좀 덜 하긴 한데 아래에서 봅시다. 단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가 있어요. 중앙부터. 중앙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영역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별로 크진 않죠. 이제 뚱뚱한 배일수록 이 단면이 유지되는 데가 길거든요. 그거를 아마 개론 때 배웠을 텐데 중앙 평행부라는 데가 있고요. 말 그대로 중앙의 단면이 평행하게 이어지는 데예요. 그게 끝나는 데부터 선수 끝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수 쪽은 도입, 아마 엔트랜스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는 중앙 평행부 끝나서 뒤까지 결속. 말 그대로 끝맺음을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배가 처음이 들어오는 데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 길이에서 중앙 평행부 길이를 빼고 여기에서 선수까지 길이를 책에서 아마 L2라고 쓸 거예요. 뒤는 LR이라고 쓰겠죠. 그게 거기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첫 장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썼고요. 이제 이거를 알면은 그림 5.2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션이에요. 스테이션 넘버인데 스테이션 0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AP거든요. 선수가 아니라 선미에서 세요. 스테이션 20은 선수예요. FP.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뒤에서부터 센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10에서 Y축이 뭐예요? Y축 그냥 1이라고 돼 있네. 그냥 어떤 비율인데 얘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어디 있냐? CP 곡선이네. CP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선박 설계에서 손 대봤을 것 같은데 배선형을 놓고 CP 커브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CP 커브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1로 옵니다. 이 곡선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까지의 크기가 실제 그 배가 X 방향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단면적을 AM 완전 미드십일 때 단면적, 배 중앙일 때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평행부에서는 여기가 중앙평행부쯤 되겠죠. 중앙평행부에서는 어차피 배의 단면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으니까 1이 나와요. 근데 이쪽은 배가 앞으로 갈수록 단면적 좁아지죠. 뒤로 갈수록도 그렇고. 그걸 AM으로 나눠주니까 값이 줄어들다가 선체가 끝나는 데에서는 0이 딱 되겠죠. 선체가 끝나는 위치에서는. 수면에서 선체가 딱 끝나는 위치가 0이 됩니다. 여기 CP 곡선에서. 그러니까 Y축이 정확히 CP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서 CP 곡선이라고 편의상 하긴 하지만 실제 CP 곡선에서의 이 그래프에서 CP는 뭐냐? 뭐겠어요? AM을 100일이만큼 곱해준 전체 직사각형에서 실제 배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비율이 C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1 곱하기 배 길이니까 그냥 L이라고 할게요. 전체. 책에서는 L 오버 B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를 높이 1로 최대 높이 1로 곱해준 직사각형에서 실제 배가 차지하는 면적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쓰자. 면적비가 우리가 아는 CP가 나오기 때문에 CP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전체 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안쪽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B를 A로 나눠줬기 때문에 CP가 나오는 그 곡선이고 실제 이 그래프에서 하는 얘기는 뭐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뿡 하고 잘랐을 때 배가 갖는 단면적이
특정한 부분을 잘랐을 때 배가 갖는 단면적이 배의 중앙 단면적과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서. 그래서 걔를 다 적분해 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형계수랑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중앙 평행부 끝난 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도입부, 여기 AP부터 세니까 도입부라고 하면 안 되지. 중앙 평행부부터 AP 선 밑까지 가는 경우니까 결속부, 그 다음에 중앙 평행부에서 선수부까지 가는 데를 L 이 도입부라고 쓴다라는 거죠. 여기가 선 미기 때문에 지금 위에 써놓은 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선수 모양의 선미죠. 얘는 선미에 대해서 선미가 실제 갖는 부피에서 그 주위를 둘러싼 프리즘 영역을 뺀 값이죠.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다시 프리즘으로 와서 여기 프리즘을 선미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 곡선에서 요 넓이는 이쪽 바깥쪽 곡선 바깥쪽 넓이는 선미를 둘러싼 프리즘에서 선미를 빼내고 나머지 영역들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씬한 배는 CP 곡선이 작게 나와요. 아까 우리 컨테이너선 같이 중앙 평행부가 짧으니까 날씬한 배는 CP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남는 영역이 넓겠죠. 남는 영역이. 이거를 뒤에서 배울 텐데, 여기는 선미 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속계수라고 할 거고요. 남는 영역의 비율을. 뒤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앞쪽에서 남는 영역은 뭐겠어요? 도입계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날씬한 배는 CP가 작은 대신에 결속계수는 커진다. 이 부분이 좀 잘 헷갈려서 그 얘기를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 말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배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죠. 네, 잠깐 잘랐다 할게요.